집안일을 돕는 도우미가 왔다. 부부는 4년 전부터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도우미를 쓰고 있다. 아내 집안일을 덜어주려는 남편의 배려지만 화섭 씨가 꼭 제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 옥상에 기르고 있는 약초잎을 따는 일이 그것이다. 지난해 손수 구해온 묘목을 정성스레 가꿨더니 싱싱하게 잎을 피워냈다. 바로 씹어먹기 좋은 새순을 조심조심 골랐다는 아내. 어머니 이게 무슨 풀이라고요? 넉월초. 이게 당에 좋다 그래가지고 열대석 식물인데 당에 좋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당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살아가 기르는데 시력을 잃은 후 다른 건강까지 해쳤던 남편. 남편을 위해서라면 화섭 씨 못하는 게 없다. 아버님한테 되게 잘하시고 막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라고 그럼 누구한테 내가 그러면 정말로 그래도 영감한테 해야지. 다 할 데 없잖아. 그러니까 영감한테 그냥 부여가 나면 떠들고 말하자면 좀 그러면 그러고서는 내가 또 내가 그냥 깔깔 웃고 또 말하자면 또 안 그러면 또 영감한테 소리 지르고 아니면 영감한테 그냥 그러고 그래야지. 그럼 난 어디 할 데 없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하지. 말은 그렇게 해도 신선히 먹은 약초라는 명월초가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아내. 그 마음은 누구보다 남편이 더 잘 알고 있다. 군말 않고 병원약을 챙겨 먹고 혈당 수치 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오, 170. 170? 네. 보통 혈당의 정상 수치는 140 이하. 최고로 올라갈 때 500도 한번 올라갔어. 500이요? 아유, 그래 거기 넣어놨지 뭐. 근데 그게 왜냐면 그 원래 300 얼마, 200 얼마에서 맨날 올라 있다가 그래도 그것도 엄청 막 점점 400 얼마 올라가다 한 500 올라가. 조금 아찔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다는 대한 씨. 그래도 10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당뇨병은 점점 호전되고 있다. 잡곡밥과 나물 위주로 식단을 바꾼 아내 덕이다. 땡! 땡! 어디서 대답도 안 하자. 땡! 잡숴. 여기. 명월초는 먹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 물에 깨끗이 씻은 후 바로 먹으면 그만이다. 그는 더 이상 불행하고 싶지 않다. 의안 무료 제작해 준다고. 의안 무료 제작 지원 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을 이번에 한다고. 무료 제작 지원 사업은 이제 새로운 사업. 점자로 된 우편물을 남편에게 읽어주는 것이다. 무료 제작해 준다. 그래서 이 의안을 처음 제작하고자 하는 분, 처음 하는 사람. 아내가 읽어주는 내용을 귀담아 듣고 있는 대한 씨. 자신보다 몇 배는 더 어두운 세상을 잘 읽는 아내가 곁에 있어 그는 늘 고맙기만 하다. 나는 뭐 원래 아예 그냥 저 맹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국민학교부터 다니고 이 사람은 늦게 뭐 32살에 들어가서 그들 가서 배웠으니 뭐 이게 나이가 늦으면 늦을수록 힘들어요. 이게 저기 손끝이 감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읽는다는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틀려. 제일 겁나는 게 손가락에 무슨 감각 이상이 손가락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시려도 안 만져지고 뭐 이렇게 좀 끓겼다든가 손가락이 아파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는 이제 감각이 더 둔해지고 그렇지 나이 먹을수록. 아버님은 점자 처음 배우실 때 많이 힘드셨었어요? 아유 말도 못했지.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진짜 그거는 뭐 감각이 안 와서 그게 어깨가 둘러 빠질 정도로. 그럼. 잃어버린 눈을 투박해진 손이 오롯이 대신하기까지 대한 씨는 참으로 긴 암흑의 시간을 견뎌왔다. 그런 그의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본 아내. 화섭 씨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었다. 마주 앉아 먹는 집밥의 힘은 늘 컸다. 오늘 저녁에도 된장찌개를 끓일 참이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기 때문이다. 장도 직접 담그셨어요? 네, 우리는 내가 직접 담아요. 저 사람이 산 거 안 먹어. 저 사람 산 거 안 먹고 또 옛날 가지다 보니까. 먼저 직접 담근 된장을 듬뿍 풀어넣은 후 소금으로 빡빡 씻은 우렁을 푸짐하게 넣는 아내뼈 된장찌개. 보글보글 맛있게 끓는 소리가 집안 가득 퍼진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쓰레기를 못 찾아서 그냥 저거 우렁장만 끓였어요. 비벼 먹으면 되지. 떡볶이 비벼 먹을까? 남편은 자작한 아내의 된장찌개에 고추장, 참기름까지 듬뿍 넣어 맛있는 양품 비빔밥을 만들어냈다. 된장 시장에서 사온 건 안 드신다면서요? 맛없어. 아, 우리 사람 된장 담는 게 일품이지. 아 그래요? 누구도 못 따라와. 세상의 모든 아내를 기쁘게 하는 최고의 칭찬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비우며 최고라고 해주는 남편의 말 한마디 아닐까?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는 누가 뭐래도 화섭씨다. 다음날 새벽 부부의 집엔 일찌감치 불이 켜졌다. 등산 갈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부부.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감각을 집중하기 힘든 날을 빼곤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상이다. 보람이 있네. 어젯밤 미리 예약해둔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기다리는 중. 약속 시간에 맞춰 택시가 도착했다.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택시를 타 같은 장소로 가는 부부를 모르는 기사는 거의 없다. 4시도 안 된 시간. 그러나 부부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설렘이 묻어나오기까지 하는데 10분쯤 달렸을까? 부부가 오를 산 입구에 도착했다. 친절한 택시기사가 산 초입까지 안전하게 배웅을 해준다. 부부가 매일 새벽 오르고 있는 산은 보문산. 대전 8경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경치가 좋은 산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바람이 제법 거세다. 솔솔솔 부는 바람이 아닌데 오늘 세게 부는 바람이네. 이렇게 바람 세게 자주 안 불어요? 여기요? 안 불어요? 이렇게 불 때 어쩌나 있지. 바람 부는 거는 등산하는데 영향 없으세요? 좀 안 좋죠 뭐. 너무 세게 보면 감각, 소리 같은 게잘 예, 다른데 소리 같은 걸 우리는 다 일일이 주의에 그걸 좀 이제 저기 해야 되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 소리하고 막 섞여가지고. 온몸의 감각을 좀 더 집중하고 시작된 산행. 아카시아 꽃이야? 아카시아 냄새야? 또 뭐 각종 냄새들이. 가장 먼저 향긋한 꽃내음이 부부를 반겨준다. 쟤네들도 아카시아 냄새 나니까 나만 나. 뭐예요? 개구리 소리 달려줘. 개구리 소리도 어서 오라고 인사를 한다. 어디 그뿐인가 부부를 반기는 친구는 또 있다. 왜 혼자 다녀요? 밤에 왜 혼자 다녀? 가지 나오보니. 사모님 옆에 혼자 내비둔. 아이고 나는 안 따라오게. 나는 운동해줘. 업고 오면 해야지. 나는 못 오면 업고 오는데. 예? 조심히 가시오. 산에서 만나 친구가 된 등산객하고는 즐겁게 농담도 주고받는데 어머니 못 오시면 아버님이 업고 오세요? 나하고 못 오면 업고 올라나 혹시 모르지. 지금 내가 그 기대 사항이요. 근데 당연히 어머니 얻고 와야지. 그걸 어떻게 띠아놓고 와? 하야 같은 소리
참나. 못 먹어야지 뭐 어떡해. 꼭 마누라 어디서 그거 놔두나. 대한 씨 말이 정답이다.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누가 뭐래도 평생 내 옆에 있는 내 짝이다. 아버님 이렇게 등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2년 됐어요 이게. 92년 7월 8일서부터. 아, 일자도 기억하세요? 그거 내가 우리 친구 찾은 날이니까는 찾아온 날이니까 기억하죠. 어때 어느 길이 있고 하는 그 머릿속에 지도가 다 그려져가 있지.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사사이 계단을 올라가야 돼 우리가 이제 먼저. 사이? 사사이 442개. 자 올라가. 개수도 세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는 325 계단. 그러니까 767개에다가 거기 시루봉 올라가는 계단이 6개에서 773 계단 올라가야 돼 우리가. 773 계단.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 등산을 시작하자는 남편 뜻에 따라 무작정 산에 왔었다. 어두운 세상에 익숙한 아내였지만 등산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앞장서서 걸어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 자신보다 보행이 더 서툴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내자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던 대한 씨는 그래서 화섭 씨에게 더없이 든든한 남편이다. 아니, 어머니랑 등산하실 때 항상 앞에서 먼저 가셨어요? 그럼. 내가 앞에 떨어지는 데가 있는지 물체가 뭐 장애물이 있는지 항상 내가 감지해 놓으면 뒤따라오면 괜찮지. 아, 다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러면? 먼저 가시다가? 아 그럼 언제 그러셨어요? 어떻게? 한 10년 다니다가 그랬나? 한 10년 이상 다니다가 저 아랫길은 평범한데 그 옆에 가드라인 거기에 딱 부딪히가지고 이렇게 카보 트는데 돌면서 돌다가 그 부딪히가지고 이빨 2개 나가고 내가 먼저 다쳤으니까 우리 사람 안 다치면 다행이지. 내가 다치고 그래도 깊은 산에 탁 부딪히가 한 일주일간 산에 못 왔지 그래. 아, 그래도 어머님은 안 다쳐서 다행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 이 사람 다치면 더 크게 나가버리니까 더 안 되지. 아유, 어머니 든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지. 이거는 진짜 혼자 내가 다니겠어? 예상하지 못한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산. 왜 굳이 산에 가려 하냐며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다. 등산을 통해 다시 찾은 일상의 평범한 기쁨. 부부의 인생을 거세게 흔들었던 바람도 그렇게 다 사라졌다. 이제 고마운 마음을 안고 내려가야 할 시간. 중간에 운동을 하러 잠깐 들렀다. 사실 대한 씨가 처음 산을 오르기 시작한 건 시력을 잃고 좌절한 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서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진 힘쓰는 일이라면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부진 체력을 자랑했던 그. 건강부터 되찾아야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아내가 있었기에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몇 번 했어? 몇 번 했어? 안타깝게도 줄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나 대한 씨는 이제 한 번에 줄넘기 500번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다. 눈 빼고는 괜찮았는데 눈 빼놓고는 시력을 잃고 나서 그냥 운동을 못해 체력이 굉장히 약화됐었지 뭐. 어느 정도나 약해지셨었어요? 아 그때 나도 몰랐는데 지금 아까 한 얼마 될까? 지금 시루봉 올라가는 그 정도 될까? 그 올라가는데 그거 못 올라가가지고 막 숨이 턱 밑에 차가 허리가 끊어지고 그러다 뭐야 완전히 뭐 걸음을 못 걸었다시피 했지 뭐. 그때 실험을 해보니까. 의지가 강해 마음먹은 건 꼭 해내고야 마는 대한 씨. 아내는 그런 남편이 든든하고 멋있다. 당신은 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여기 뒤에 있네. 노래 가사를 빌려 은근슬쩍 고백까지 하는데 이상하게 산에 오면 마음이 더 착해진다는 아내다. 그야말로 진짜 막 산에만 갔다가 막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 산이 그만큼 안아주니까 산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가 보지 뭐. 우리 마음속에다가. 산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손꼽자면 아마 10손가락이 모자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못 받고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무려 22년 동안 한결같이 산을 찾은 대한 씨와 화섭 씨. 부부는 어느새 산이 주는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